여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깔끔하게 무시하던 외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목격한 믿기 힘든 장면에 교수는 자신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버리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라리 퀴리입니다. 영국에서 교통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요. 비록 오랜 세월 동안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어렸을 적 한국에 대한 기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학생 시절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길거리와 서비스에 몇 가지 문제를 겪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영국처럼 발달되거나 체계적이지 않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제 고국보다 한국이 덜 우수하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생각을 품고 다녔고 나이가 들고 교통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도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아침 대학에서 예상치 못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제 상사인 리처드 밀러 교수님께서 한국의 현대 교통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임무를 맡기셨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긴장도 되었어요. 젊은 시절 겪었던 불편한 경험들이 떠올라 과연 한국이 그동안 개선되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머릿속은 의심과 옛 부정적인 기억들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어딘가 호기심의 불씨도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새로 배울 것도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짐을 싸면서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여권, 비행기 티켓,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모든 여행 서류들을 바라보며 한국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시스템과 혼란스러운 서비스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효율성과 혁신으로 가득 찬 나라로 탈바꿈했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약간의 망설임과 함께 기차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 혹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사람과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다독이며 어쩌면 제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들고 기차에 올랐을 때 창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서히 뒤로 사라져가는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며 다가올 모험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광경, 소리, 경험들을 그려보았죠. 비록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닌 제 눈으로 직접 본 모습을 바탕으로 한국을 판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행 중에 저는 동료들에게 들은 한국의 급속한 기술 및 교통 발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스마트 시스템, 빠른 서비스, 그리고 질서와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오랜 전통의 질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빠르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사실에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은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 바로 제 과거의 기억이 옳았는지 혹은 한국이 진정으로 달라졌는지를 직접 확인할 기회였어요. 가슴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두근거렸고 입구로 다가서면서 이제야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마주할 시간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채로 제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배우고 경험하며 어쩌면 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띈 것은 공항의 밝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안내판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기억했던 것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면서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컴퓨터 키오스크처럼 보이는 기계 앞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자 불과 몇 초 만에 기계가 제 정보를 읽어냈습니다. 제 지문이 스캔되고 얼굴 또한 카메라에 의해 인식되었어요. 모든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저는 그 과정의 원활함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여행을 더욱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겪었던 긴 대기 시간과는 전혀 달랐어요. 출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저는 민준이라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의 한국인 가이드님을 만났습니다.
민주님께서는 즉시 저를 환영해 주시며 도시 곳곳을 안내해 주실 거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바쁜 공항을 함께 걸으면서 민주님은 항공편 정보를 표시하는 디지털 안내판이나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안락한 휴식 공간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 중심에 있는 붐비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대중교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는 거대한 디지털 보드가 있었어요. 그 보드에는 모든 버스의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몇 초마다 숫자가 바뀌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드를 확인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근처의 한 어린 소년도 마치 미래를 비추는 마법의 창문처럼 보드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님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요? 라고 물었어요. 민주님께서는 한국의 모든 사람이 버스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기술을 투자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탄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시스템은 사람들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불확실한 기다림이나 버스를 놓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정류장을 걸으며 저는 질서 정연한 줄과 모두가 가지는 단정한 행동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비록 사람이 많았지만 모두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치밀하게 준비된 공연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 모든 이해 생활을 더 쉽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떠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탐험했습니다. 모든 모퉁이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판과 디지털 스크린들이 있었어요. 이는 버스 정류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길거리 곳곳에도 방향, 날씨, 뉴스 등을 안내하는 전자보드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현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 가졌던 인상은 제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고국에서의 지루하고 길게 이어지는 절차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설계된 듯 했습니다. 제 옛 기억들이 이제는 단지 과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효율성을 자랑하고 방문객을 기꺼이 맞이하는 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류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앞으로 펼쳐질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해 더 배우고 이 모든 작은 디테일들이 어떻게 모여 일상의 질을 높이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앞으로 한국이 저에게 더 많은 놀라움을 선사할 것임을 이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분주한 버스 정류장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전 영국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는 길게 늘어선 느리게 움직이는 줄 속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서울 중심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거대한 디지털 보드가 모든 버스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보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들도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과 보드를 동시에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 작은 소녀는 마치 미래를 비추는 창문처럼 보드를 가리키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단순한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는 생동감과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라고 저는 함께 있던 민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민주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이 시스템은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때에 움직일 수 있도록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민주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이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여행할 때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몰려들었고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히 피신했겠지만 버스 정류장은 여전히 차분하고 질서 있었습니다. 디지털 보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니 비가 오는 와중에도 모든 이들이 인내심을 갖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낯선 이에게 우산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은 함께 건조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듯한 느낌이었어요. 비 내리는 그 순간 제 마음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대한 제 기억이 문제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저는 질서 정연한 버스 정류장을 경험하고 있었고 심지어 비마저도 그 질서를 깨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 오래된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과거에 기억했던 그 장소가 아니라 성장하고 개선되어 변화를 수용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드를 올려다보니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숫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명확한 정보는 모두의 이동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진정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씨에도 상관없이 자신의 버스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는 비 오는 날의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배려가 깃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은 단순히 버스를 타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발전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의 상징이었어요. 예전에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의 장소가 아니라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희망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 미소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여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의 진심과 아름다움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오랜 시간 탐험한 후 민주님과 함께 분주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휴게소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한국에서 이런 장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했어요. 영국에서 본 휴게소들은 대체로 소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과연 한국은 다를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휴게소는 밝고 따뜻한 공원처럼 보였고 현대적인 건물에는 넓은 창문들이 빛을 가득 들여보내고 있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깨끗했고 벽에는 자연을 주제로 한 밝은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질서와 정성이 넘쳤어요. 민주님께서는 이 휴게소가 여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가족, 여행객, 트럭 운전사들이 웃으며 서로 정중하게 인사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향에서 기억하는 혼란스러운 휴게소와는 달리 이곳은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마치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이 공간을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때였습니다.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있었어요. 한 남성은 플라스틱 병을 한 통에, 종이 봉투는 다른 통에 넣는 모습을 봤고 어린 아이조차도 작은 재활용 봉투를 들고 도와주더군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이곳 사람들이 환경을 얼마나 아끼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휴게소를 지금처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저는 더 많은 세부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고 신선한 공기와 사람들의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담소가 어우러진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청소부께서 조용히 여기저기를 다니며 모든 것이 깔끔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민주님께서는 한국에서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의 일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이 아름답고 체계적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공동체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휴게소 한가운데에 서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환경,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서 진보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정리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수년 전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극적으로 변화한 것을 직접 보고 한국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점점 커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라의 혁신, 공동체, 그리고 작은 디테일까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게소 방문 후 저는 한국의 인상적인 첨단 기술을 더 탐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민주님과 저는 다시 도심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스마트 교통 통제센터를 보기 위해 달렸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분주한 거리, 고속도로, 교차로의 실시간 모습을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들이 가득했어요. 내부를 걸으며 저는 마치 미래의 지휘센터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제센터 안에서는 엔지니어 분들께서 침착하게 책상에 앉아 일하고 계셨어요. 도로의 센서, 카메라, 그리고 차량의 신호까지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표시하는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께서 이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호를 조절하여 교통을 관리하고 도로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스크린이 색깔을 바꾸며 도시의 여러 구역을 보여줄 때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저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또 다른 놀라운 기능, 첨단 고속도로를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주님께서 매끄럽고 넓은 도로를 달려주시면서 저는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전통적인 톨 부스가 없었거든요. 대신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작은 전자장치들이 있었고 차량이 특수 센서를 통과할 때마다 톨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었습니다. 고속도로의 효율성은 거의 마법 같았어요. 저는 영국에서는 운전자들이 멈춰 서서 기다리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중단 없이 원활하게 흐르네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뛰어난 시스템은 기술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고속도로의 첨단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시스템은 즉시 통제센터로 알림을 보내고 응급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동했습니다. 한 스크린에서 시연되는 모습을 보며 예상치 못한 정차 상황에서 시스템이 다른 차량들을 자동으로 우회시키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로 인해 느껴지는 안정감은 정말 위안이 되었고 한국이 구축한 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기술이 사람들과 함께 작동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님께서는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들이 단지 기계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람들의 일상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 삶을 더 나아지고 편리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로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라는 민주님의 말씀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버스 시간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현지 가족과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앱이 얼마나 간단하고 유용한지 이야기해 주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 어린 행복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기술에 대한 신뢰는 이 나라가 진정으로 발전과 안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센터와 고속도로를 모두 둘러본 후 저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첨단 시스템이 단순히 하이테크 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효율적인 교통흐름, 신속한 응급 대응,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들이 어우러져 한국이 그 국민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한국에 대한 희망과 존경심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첨단 고속도로를 탐험한 후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곧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막 열어간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민주님과 저는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공원은 푸른 나무와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가족들이 벤치에 앉아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은 고향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주님께서는 한국이 기술적으로만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풍부하고 마음씨도 따뜻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우리 공동체를 돕고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저는 그 말씀에 큰 희망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회의적인 교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떠나기 전 민주님께서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던 서울의 특별한 한 구역을 보여주셨어요. 그곳은 현지 시장과 따뜻한 인상이 넘치는 활기찬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맛있는 음식 냄새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한 풍경 속에서 모든 상점 주인들이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시고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이야기 속에 들어온 듯 한국의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원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개울가에 앉아 그동안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영국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본 아름다움과 발전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맑은 하늘과 잔잔한 강가를 바라보며 평화와 감사의 마음이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혁신, 존중, 그리고 공동체의 힘에 관한 교훈을 평생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히 교통 시스템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제 마음의 여정이었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